안녕하십니까. DY 경영연구소입니다. 회사 업무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단계, 최종 전체적인 단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불까지 걸어가서 단계입니다. 수불이 안 걸릴 때는 좀 심플했는데 수불이 걸리면 좀 많이 이제 복잡해집니다. 예.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3단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 영업의 가장 코어 프로세스, 회사의 코어 프로세스, 영업에 관련된 원료 구매, 제조, 매출을 포함하고, 자, 그 앞 단계에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고정자산 설비 투자까지 하고 영업의 코어 프로세스를 지나서 이자 비용도 내고 법인세도 내고 배당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회사의 프로세스가 다 걸려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영업의 코어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면서 재고, 채권, 매입 채무에 대해서 수불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걸기 시작하면은 이 전까지 3단계에서는 뭐 원료를 사왔다가 다 투입하고 제공 만들었다가 다 제품으로 가고 제품 다 만들었다가 매출을 해버리니까 뭐 재무상태표가 깨끗했는데 남는 과정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수불을 걸리게 되면은 그런 게 다 남게 됩니다. 그렇게 남게 되고 제조원가 명세서도 이제 원재료비를 할 때 이제 기초와 단기 수입과 이꼬르 사용과 기말이잖아요. 그래서 사용액을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이거 해가지고 사용액을 구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구하는 그런 것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보다 확정된 건 이제 수불을 걸게 되고 그래서 이 각종 보고서에서도 제조원가 명세서하고 재고자산 수불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지금 4단계의 프로세스를 영상을 잘 듣고 잘 이해를 하시면은, 회사에 본인이 뭐 이제 하는 업무 영역이 회사 전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전체인 분도 계시겠지만 일부 섹터에서 일을 하고 계신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내 섹터에서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섹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그러니까 회사 전체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확장되고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꼭 직장인들 분들은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뭐 대표이신 분들은 더 중요하게 요 체크해서 들으셔야 되겠죠. 자,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이전 이제 뭐 3-1 이런 거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불을 걸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복잡해진 게 된 거죠. 1단계에서 설명드릴 때는 이렇게 깔끔했는데 갈수록 늘어나더니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뭐 어렵게 하시겠지만 뭐 급한 거 없잖아요. 천천히 공부하면서 이해하시고 하시면은 회사 업무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 투입을 하죠. 자본 투입과 차입을 합니다. 자본 투입. 그래서 자기 자본 500, 차입금 500 이걸 가지고 1000을 가지고 이제 회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자산 투자를 했네요. 고정자산 1000이 들어왔고 미지급금으로 잡았습니다. 미지급금. 이전 3단계까지는 제가 그냥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미지급금을 잡았어요. 미지급금을 갚고 뭐 그래야 되겠죠. 미지급금을 이게 1년짜리 이게 회계 처리니까 1000에 대해서 미지급금 900은 갚았어요. 미지급금 900은 갚고 현금으로 갚았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미지급금 100은 남았겠죠. 고정자산에 대한 미지급금 100은 남았어요. 그럼 그게 나중에 이제 재무상태표에 걸리게 되겠죠. 지급률은 이제 90%라고 제가 가정을 해서 했습니다. 혹시 이 자료를 이제 저한테 받으셔서 사용하실 때 지급률은 뭐 85% 이런 식으로 여기다 넣으시면은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고정자산 구입을 해가지고 3-1에서는 미지급 지급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회사의 이제 영업의 이제 코어 프로세스가 되겠죠. 원재료를 사왔어요. 500을 사왔어요. 그리고 원재료 매입 채무를 잡았습니다. 이전엔 단계에서 그냥 현금으로 해서 좀 심플하게 했는데 이제 매입 채무를 잡았어요. 이제 원래 일반적인 회사에서 원재료를 사올 때 현금으로 사오는 건 없습니다. 대부분 다 매입 채무로 잡고 바로 현금을 하루 이틀 만에 지급을 하더라도 매입 채무를 잡고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이제 ERP 이런 시스템을 쓰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매입 채무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입 채무를 500을 잡았는데 여기서도 90%만 지급을 한다고 했어요. 매입 채무 90이 사라지고 현금 450이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매입 채무 50은 또 남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원재료를 또 이제 500을 사왔어요. 500을 사왔는데 얼마를 투입했냐? 원재료 투입률이 95%예요. 그래서 자, 이 회사가 1월 달에 설립을 해서 12월 달까지 영업을 합니다.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랬을 때 1년 동안 사온 건 500이었는데 1년 동안 500 중에 450을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450을 투입해서 뭘 만들어서 이제 진행이 됐겠죠. 이유공정으로. 그래서 50만큼은 원료로 그냥 남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이면은 한 달에 뭐 이제 뭐 4, 50에서 50 정도를 쭉쭉 사다가 12월 달에 산 거 정도가 이제 남아있다. 적정 재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적정 재고가 50일 수도 있고. 자, 50만큼 이제 남은 거죠. 예. 그럼 또 이제 재무상태표에 걸리겠죠. 제조원가명세서나 재무상태표에 그게 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500을 사와서, 475, 25만큼은 남았네요. 475만큼 원재료가 투입이 되고, 원재료 B로 이제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원재료 투입 단계를 설명드렸고, 이제 가공비 투입이 되겠죠. 인건비가 300이 발생했고, 경비가 또 200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인건비는 어차피 현금으로 다 지급하고, 경비도 대부분 지급하니까 그냥 여기서는 현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얘네들에 대해서는. 얘네들도 뭐 미지급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처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현금으로 우선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정자산이 1000을 투자를 했는데, 이 중에 200만큼은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했고, 그래서 200만큼은 고정자산 이제 상각 누계액이 200이 처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 네트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고정자산이 이제 800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재료비, 인건비, 경비 요 세 개가 제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공으로 들어오고 제공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제공이 1175만큼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공으로 자 여기 있는 제공으로 이제 재료비, 농업비, 경비가 들어왔고 제공 중에 일부는 제품이 돼서 이렇게 갈 테고 일부는 그냥 제공에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공에서 제품으로 가는 비율을 95%, 제품 완성률을 이제 95%라고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완성률을 95%로 가정할 때 1175의 95%만큼이 제품 계정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제공이 사라지게 되고 제품으로 1116이 갔습니다. 그러면은 1175에서 1116을 뺀 만큼은 제공으로 이제 남아있게 되겠죠. 그럼 이것도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도 걸리고 재무상태표에서도 걸리게 되겠죠. 자, 그럼 제품이 1116이 이제 제품 창고에 1116이 들어왔어요. 그럼 또 제품이 또 100% 출고됐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실제적으로 액추얼한 비즈니스에서는. 제품에 또 이제 95%로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월부터 만든, 뭐 10월 달까지 만든 건 다 출고가 됐겠고, 11월이나 12월에 만든 것들은 일부가 좀 남아있겠죠. 그래서 또 95%가 출고가 됐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의 95%가 제품이 사라지게 되고, 그게 매출 원가로 이제 기표가 되겠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1060만큼 기표가 됐습니다. 또 이제 제품도 이제 남아있는 거고, 매출 원가는 1060이 기표가 됐어요. 그리고 영업에서는 매출 총이익률을 30%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매출 빌링 처리를 합니다. 그럼 매출 원가가 1060이었는데, 요거에 30%를 업해가지고 매출액이 1515만큼 기표가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의 상대 계정은 이 매출 채권으로 기표가 되는 거죠. 자, 매출 채권도 수불이 걸리겠죠. 매출 채권의 95%를 채권 회수를 했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의 95%인 1439는 채권 회수가 돼서 현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현금으로 들어왔죠. 자, 현금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또 이제 채권에 걸리게 되는 거죠. 연말 채권에. 그리고 이제 판관비가 발생을 하겠죠. 판관비가 뭐 200, 100만큼 발생하고 이것도 그냥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영업의 회사 비즈니스의 영업의 코어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요. 이자가 발생하겠죠. 아까 이제 500을 차입했으니까 500에 5%를 곱해가지고 25만큼 이자 비용이 발생했고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법인세 비용도 자 단기순이익 계산이 되겠죠. 이쪽에 오른쪽에 가면은 이제 손익계산서 계산할 텐데 거기서 이제 단기순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단기순이익에 20%를 곱해가지고 법인세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법인세는 이제 내년에 나가는 거긴 하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나가는 걸 가정을 했습니다. 법인세 비용을 지급하고, 또 법인세 비용까지 지급을 하고 나면은 이제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당기순이익의 배당 성향 50%.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라는 거는 당기순이익의 몇 퍼센트를 배당으로 지급하느냐, 그걸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데, 당기순이익이 나왔을 텐데 거기에 50% 곱해가지고 이게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에 가면은 이익잉여금으로 되고, 이익잉여금의 50%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년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당해년도에는 법인세 비용과 미지급으로 잡았다가 지급을 하게 되는 건데, 그냥 여기서는 현금으로 처리를 한다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좀 많이 복잡해졌죠. 수불이 걸리니까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 차변을 더한 게 11,733, 대변을 더한 게 11,733. 차례가 같으니까 이상이 없다가 된 거고요. 그럼 합계전액 시산표에서 이제 이 차변과 대변을 각각 더해 보겠습니다. 자, 틀 고정을 없애야 되겠네요. 조금 작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과 대변을 이제 더했습니다.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매출 원가를 설명을 드리면은, 자, 서미프스 함수를 썼는데 F를 더해라. 2가 매출 원가와 같으면 더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매출 원가의 차변을 이렇게 쭉 더했고요. 아니, 각 계정들에 더했고요. 가장 계정들의 대변을 더했습니다. 이 대변은 이렇게 대변을 더한 거죠. 이 J를 더했고 I가 L과 같을 때 이걸 더했습니다. 그래서 차변과 대변을 이렇게 빼보면은, 차에서 대를 빼보면은 남는 것들이 없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없어지는 것들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안 남는 애들이고 그냥 사라지는 애들이 되겠죠. 남는 애들은 지금 이제 남게 되는 거고, 지금 이 제조원가 계정만 지금 사라졌고 나머지는 다 남습니다. 왜냐하면 수불이 걸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계속 남는 거죠. 자, 뭐 어떤 거 제공으로 설명드려보면은, 제공이 총 만들어진 거는 1175가 만들어졌는데, 제공에서 제품으로 완성률이 아마 95%를 했어요. 그러면은 1116만큼은 제공이 사라지게 되고 59만큼은 5%만큼은 이제 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불이 걸리면 다 남습니다. 이게 실제 액추얼한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합계전액 시산표에 이제 차대가 남은 애들을 가지고 이제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1115가 남았고요. 여기 남았고, 매출 원가가 1060이 들어왔습니다. 매출 원가가 1060이 들어왔죠. 그리고 매출 원가의 구성 요소는, 그러니까 제조 원가, 매출 원가는 제조 원가에서 재고의 증감입니다. 제품 재고의 증감이 되는 건데, 자, 제공 증감과 제품 증감을, 그 증감을 반영하는 겁니다. 제조 원가에 투입된 거는 원재료비, 인건비, 경비, 감가상각비의 합인 요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제공의 증감이 이쪽에서 이제 수불부를 만들어 왔는데요. 원료가 처음에 이제 이 회사는 처음에 창립부터 했으니까 원료나 제공품이나 제품은 기초는 다 0이었겠죠. 또 500을 수입을 했고, 이건 이제 왼쪽에 있는 분계에서 가져온 건데요. 원료를 처음에 수입을 500을 했고, 사용을 475를 사용을 하고, 기말에 25가 남았습니다. 원료는. 제공은 1175를 만들어졌다가 사용을 1116을 하고 59가 남고, 제품은 1116이 만들어지고, 이게 여기 같겠죠. 1116이 만들어지고, 출고 매출원가 처리를 1060을 하고 기말이 56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공의 증감은 59. 제공이 증가를 했죠. 수입은 1175만큼, 사용은 이만큼 했으니까 남은 건, 기말에 남은 게 59가 되고, 제품도 기초는 없다가 수입이 1116이 들어오고 사용이 1060이 해서 56만큼 나왔습니다. 요만큼이 남은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 제조 원가를 투입하는데, 원재료 요만큼이 투입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제공하고 제품에 남은 애들이 요만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에 남았고, 나머지는 다
제공 갔다가 제품 가서 출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출고가 됐고 요만큼은 59 플러스 56만큼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매출 원가는 전체 제조 원가의 투입액에서 재고 자산의 증가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빼준 만큼이,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로 했고 여기는 마이너스 했잖아. 요걸 더한 것이 이제 매출 원가로 집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매출 원가가 이렇게 기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럼 빼면은 매출 총리익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제가 매출 총리익률은 30%로 가정을 하고 이제 매출액 금액을 결정했기 때문에요. 30%가 되는 겁니다. 매출액이 되고, 판관비는 수불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 이제 심플하죠. 그냥 발생한 것만큼 이제 손익계산서 밑에다가 달아줍니다. 그래서 판관비를 달아주고, 그리고 빼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률이 10% 정도 됐습니다. 영해차도 지급이자 비용 발생한 거 그대로 달아주면 되고요. 그럼 달아주고 나면은 영업이익에서 영해차 빼주면은 이제 세전이익이 되죠. 세전이익이 9%가 됐어요.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도 이 129에 곱하기 20%를 하면은 이제 26이 되는 거고, 이 비용만큼 이제 저쪽 분계해서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세전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이제 단기순이익이 됩니다. 단기순이익이 여기서는 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때도 EBITDA를 잠깐 설명드렸는데, EBITDA는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으로서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수익성 지표입니다. 그래서 EBITDA 약자는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입니다. 그래서 EBITDA라고 해서 EBITDA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EBITDA는 이제 영업이익에서 이게 복잡한데 어차피 이런 밑에 있는 텍스, 인터레스트 이걸 빼기 전이라고 하니까 그럼 영업이익으로 가는 거거든요. 영업이익에서 다시 이제 상각비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면은 354고 354가 이 회사의 영업 창출, 현금 창출 능력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비타라는 이익 지표도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회사가 단기순이익이 104였어요. 자, 104. 104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 단위가 100만 원이었다면은 주식 수가 100만 주였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 1억이 남았잖아요. 1억 400만 원 남았어요. 그럼 주식 수가 100만 주였다면 100만 주로 나누면은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Earning per share라고 하죠. 그럼 EPS는 이제 104가 됩니다. 104원이 되는 거죠. 한 주당 수익이. 이런 식으로 이제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수불이 걸리니까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또 이렇게 공부해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불이 안 걸리는 회사는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좀 넘어가서 이제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업 준비 단계까지만 하면은, 자,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넣고, 이 빨간 선, 파란 선을 좀 없애겠다.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500씩 해가지고 1000을 만들었고, 그럼 고정자산을 설비투자했어요. 그래서 1000을 다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준비, 영업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의 전 단계는 여기까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업 비즈니스가 시작을 되면서 이제 복잡하게 이제 꼬였죠. 왜냐, 수불을 걸면서 뭐 이렇게 미지급금, 매입 채무, 차입금 이런 것도 걸리고, 그 다음에 자산, 이 현금, 매출 채권, 재고자산 이런 것들이 다 걸렸습니다. 수불을 걸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분계를 통해서 합계전액 시선표도 이렇게 정리했고, 여기 남아있는 애들을 가지고 이제 재무상태표를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유동자산, 자산 계정에서 유동자산까지 해가지고 현금이 186이 남았고, 매출 채권이 76, 원재료가 26, 25, 제공 59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자산이 1000 투자해서 200만큼 상각 처리했으니까 800이 남았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에서는 100이 남았고, 미지급금은 아마 설비 투자에 대해서 1000을 투자해서 900만큼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100만큼은 이제 남은 거죠. 설비 투자에 대한. 그 다음에 원료 구입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50만큼 남았고, 얘네들은 이제 유동부채로 본 거고요. 차입금 500에 대해서는 이제 1년 이상 결산 시점에 1년 이상
후에 상환 시기가 도래한다고 이제 판단해서 이제 장기 차입금 비유동 부채로 이제 판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채가 남았고요. 그럼 자본에서는 최초의 자기 자본 투자액이 이제 500이었고 이익 잉여금 당기 순이익이 104였고 104 중에 50% 정도는 이익 잉여금으로 배당으로 지급을 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은 500으로 시작해서 52만큼, 이 두 개 넷 합하면 52니까 52만큼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회사가 이제 흑자를 냈으니까 흑자를 낸 것 중에 일부는 배당으로 지급을 하고 일부는 이익잉여금으로 이제 남게 되는, 자기 자본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무상태표도 이제 만들었습니다. 손익계산서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앞에 분기에서 원료의 투입률, 제공의 제품 투입률 이런 거 해서 그런 거 가정을 해가지고 재고자산 수불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조원가 명세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재료비는 이게 제조원가 명세서의 양식인데 로마 문자로 1 재료비, 2 농무비, 3 제조경비, 그래서 1, 2, 3을 더하면 단기 총 제조원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초 제공 사용액이 있고 기말 제공 사용액을 더하고 빼주면은 이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조원가 명세서죠. 제조원가 명세서는 단기에 제품을 제조하는데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불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원료 수불부, 재료비는 기초 원료가 0이죠. 0. 그 다음에 단기 매입이 원료의 매입, 수입이죠. 500. 그 다음에 기말 재고가 25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기초에 있는 건 다 투입을 했을 테고 단기에 원료를 얼마만큼 사왔다. 그러면 기초하고 단기를 더한 거에서 최종 얼마만큼 남았다. 남은 건 투입이 안 된 거니까요. 그래서 요걸 빼면은 475가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 빼기 3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농무비와 경비는 단기에 발생한 경비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투입이 된 거죠. 네. 이건 수불 걸리는 대상이 아니니까 다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1 재료비가 475, 2 농무비가 300, 3 제조경비가 400, 요만큼이 투입이 돼서 1, 2, 3을 더해서 단기 총 제조원가는 1175가 투입이 됐습니다. 투입이 됐고, 아까 제가 손익계산서 설명드릴 때도 여기서 수불을 걸었는데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 사용액,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만드는데 기초 제공이 있었다면 이것도 사용이 됐겠죠. 연간 1년짜리인데 연초에 있던 제공이 투입이 안 되고 제품으로 안 넘어가고 그냥 남아있다면 얘는 못 쓰는 거겠죠. 그러면 제공으로 남아두면 안 되고 부진재고 처리를 해서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정상 제공이라면 투입이 됐겠죠. 그래서 여기도 수불로 단기 총, 이게 보면 기초고 이게 단기 수입이고 이게 기말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더하고 단기 기말이 남은 걸 빼주면은 이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1116이 되는 거고요. 이 1116이 이 제품의 수입액하고 이제 같은 거죠.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 제품 수입액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 최종 이제 넘버 7번으로 나오는 거는 제품의 수입액으로 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많이 만들었죠? 예. 자, 우리 늘 만들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수불부도 만들었고, 제조원가 명세서도 만들었어요. 자, 제조원가 명세서 만들면 이제 원가에 대한 이제 갭스가 좀 있고, 더 이제 여기는 굉장히 간단하게 좀 여기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이번 시간은 좀 길었네요. 목이 좀 아프네요. 예. 그래서 요약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강의가 다 끝났으니까, 네. 이 4번 영상에 대해서 몇 번 좀 들어보시면은 회사에 대한 프로세스가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고 심플하게 설명드렸지만 결국은 이렇게 다 걸리는 거거든요. 물론 예외사항은 있죠. 회사마다. 그 예외사항은 예외사항인 거고 전체적인 정상적인 프로세스는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다 설명이 됩니다. 여기에 이거를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 예외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특별하게 더 관리를 해주시면은 다니시는 회사에 대해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
4번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오늘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회사를 창립을 해서 영업을 거치고 이자 비용도 내고 법인세도 내고 배당도 내고 그리고 예, 이런 것들 재고 채권 매입청에 대해서 수불도 걸고 해가지고 손익계산서 만들고 재무상태표 만들고 재정명세서도 만들고 재고자산 수불부까지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보고서를 다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게 이제 DY 기업이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4단계까지 해가지고 이걸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경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글자인데요. 자, BEP 분석도 해보고 재무 비율 분석도 해보고 제조경비 분석. 제조경비는 이제 뭐 고정비도 있고 변동비도 있습니다. 변동비에 대해서는 또 수량 차이, 단가 차이, 원단위 차이 이런 분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당 가공비 분석, 그리고 원가 절감 분석. 원가 절감 목표가 얼마인데 이렇게 했을 때 원가 절감이 얼마만큼 집계가 되는 건지. 실제적으로 이제 제조업체를 다니시거나 제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조업체는 노력의 반절은 무조건 원가 절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영업부서에서는 판매를 위주로 해야겠고 회사 전체적으로는 판매와 원가 절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판매의 노력을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하는 것만큼 이 기존 직원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원가 계산을 이제 쭉 이렇게 하잖아요. 원가 계산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보조 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력 부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이 몇 단위가 들어가고 전력에 대한 단가가 얼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전력 부문의 단가가 있을 수 있어요. 전력 뭐 예를 들어서 개전 파트 이런 파트의 인건비들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해가지고 개전 설비의 감가상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전력의 원단위에다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전력 1kW를 썼을 때 그거에 대한 원가가 얼마만큼 배분을 받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조 부분에 대한 원가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비 배부 및 제품별 가공비에 대한 분석. 여기서 원가절 지표가 나왔는데 원가절감에 대해서 원가절감 지표에 대한 설명, 그다음 원가절감 실적 집계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 관리와 재고 평가에 대한 설명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재고는 암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고만 보면은 이게 이런 말 좀 하지만 재고는 똥 같은 존재예요. 건강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자고 이게 변을 보면은 그 변이 뭐 더러운 것도 많이 없고 뭐 괜찮은데 아픈 사람이 잠 못 자고 아픈 사람이 이렇게 변을 보면은 변만 보더라도 굉장히 안 좋은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몸속을 다 거치면서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묻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합검진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대변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재고만 보더라도 이 회사의 문제점인지 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뒤로도 좀 더 있는데 우선 이 부분 설명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예, 만들어 놓은 DY 기업에 대해서 이제 경영 분석에 다음 시간부터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은 저에게 아래 지금 제가 어떻게 요청하는지 써놨으니까요. 그렇게 요청해 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자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